티몬이랑 위메프를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오타난 줄 알았는데 이월이에요. 2월도 아니고 2월 7일 날에 정산을 해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에 판매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거 11월 7일 날에 받는 겁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해볼 주제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라이브 할 때 이런 질문을 좀 주시더라고요. 티몬하고 위메프 사태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좀 물어봐 주셔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최근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벌써 일어난 지가 시간이 좀 흘렀어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올해 7월부터 쇼핑몰 판매자들이 티몬하고 위메프에서 판매 대금을 이게 정산을 받지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뭐 회사 측에서는 시스템 오류로 대금이 정산 지연된 것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었죠. 대기업들 철수하고 여행사나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권들 다 취소하면서 소비자분들까지 피해가 발생한 그런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면은 뭐가 좀 중요해요? 이 정산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정산금 안에는 물건 값이랑 플러스 마진들이 붙어 있는 건데 이 마진에는 판매 관리비, 인건비, 광고비 등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 소자본으로 시작할 때는 이 정산 날만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정산 날에 정산이 안 돼버린 그런 사태인 거예요. 하이버나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주말에는 정산이 안 되잖아요. 그 주말이 껴있는 달에는 주말 때문에 하루 이틀 정산이 늦어진 것도 되게 치명적인데 이게 정산금이 아예 안 된다고 하니까 상상만 해도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이제 좀 중점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멀쩡한 쇼핑몰이어도 내일 당장 없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스크가 전혀 없이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사실은 리스크가 있고 내일 당장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도 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뭐 비교하자면은 사실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소한 사건이지만 어떤 예시가 저한테 있었냐면은 2023년에 11월에 카페24로 만든 자사몰이 해킹을 당합니다. 이때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강제로 매출이 삭제되는 그런 경험을 해봤었어요. 이런 것도 사실 뭐 정산 대금을 못 받는 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문제지만은 어쨌든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새벽에 누군가가 2차 인증까지 해놓은 그 계정을 뚫어가지고 삭제를 시킨 거죠. 매출을. 어떤 광고였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외국인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목 마사지기 이렇게 하는 건데 심지어 그 전동도 아니었고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마사지기 광고를 제 계정으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멘탈적으로 충격이 컸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해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가 플랫폼을 입점할 때 정산 주기를 꼭 체크하자는 거예요. 제가 대략적으로 하나 자료를 좀 들고 와봤는데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구매 확정 플러스 1일 6%의 수수료로 정산이 되고요. 빠른 정산을 받고 계신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지파를 하면은 다음 영업일 날에 100% 정산해줍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가 진짜로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이 빠른 정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사몰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주문권도 빠른 정산이 적용이 돼요. 반품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면은 쿠팡 같은 경우는 20일에 이제 70% 그 다음에 2월에 30%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뭐 11번가나 지마켓이나 인터파크 이런 곳은 구매 확정 나면은 그 다음에 뭐 다음 날에 해주던가 아니면 3일 뒤에 해주는데 티몬이랑 위메프를 제가 보니까 이게 정산이 되는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당월 말일에서 플러스 35일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달이 무조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위메프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오타난 줄 알았는데 2월이에요. 2월도 아니고 2월 7일 날에 정산을 해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에 판매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거 11월 7일 날에 받는 겁니다. 애초에 이 플랫폼 자체가 정산 주기가 너무 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 플랫폼들을 정산 주기를 한번 보고 너무 정산 주기가 길다면은 그런 플랫폼들은 조금 걸러서 입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방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플랫폼별로 매출 비중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5개 플랫폼에 입점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곳에 광고비나 리소스를 너무 많이 투자하게 되면은 그 플랫폼에 대해서 의존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랑 여러 개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에만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품 하나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로직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상품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그게 날아가면은 매출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을 확장을 하고 리소스를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하이버, 루핀, 에이블 이렇게 입점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광고비도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고 한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방법,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자사몰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커머스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길게 끌어가지 말고 일단 플랫폼으로 기본기를 빠르게 다진 후에 시간 투자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자사몰로 확장을 해야 돼요. 빠르게. 그래서 자사몰에서 메타 광고나 아니면 자체 채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통해서 유입을 만들어내고 플랫폼에 종속된 게 아니라 나만의 쇼핑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메타 광고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사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종속된 것일 수 있어요. 그래도 다른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추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처음부터 자사몰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거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딱 말씀드리면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초반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효율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매출은 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메타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광고가 진짜 돈을 벌어주는 광고냐 이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사몰을 오픈을 딱 하는 순간 고객을 한 명 내 쇼핑몰로 데리고 오는 게 돈이에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 플랫폼 내에 검색하는 사람들의 유저를 데려올 수 있죠. 그게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플랫폼 수수료를 내지만은. 그런데 자사몰 오픈하는 순간은 한 명 데리고 올 때마다 돈이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환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면은 CPC 평균가가 한 400원에서 500원 정도 될 텐데 그 돈을 써가면서 이제 데려와도 초반에는 어때요? 상품도 없고 기본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을 잘 낼 가능성이 되게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자사몰 같은 경우는 메타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 한 번 데려온 고객에게 묶어서 좀 많이 팔 수 있어야 돼요. 데려온 고객을 하나만 판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관련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두세 개씩 판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초반에는 상품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환당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효율이 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험을 해보신 대표님들은 아실 거예요. 돈이 탈탈탈 털려나가는 그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문자 계속 오잖아요. 그죠? 해외 출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플랫폼으로 매출을 어느 정도 만들어보고 기본기를 다진 상태에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무 준비 없이 초반부터 이제 쇼핑몰을 자사몰로 해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매출이 엄청나게 갑자기 늘어나죠.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금 순환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올바른 방향으로 쌓아가야 롱런 할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쇼핑몰 한 1, 2년 차 때는 무조건 빠르게 해가지고 막 매출을 많이 내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천히 쌓아가야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려오겠죠. 그런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위에서 메타 광고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메타 광고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얻는 이득이 있진 않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올바르게 건강한 방법으로 성장을 하려면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 제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해서 소자본으로 쌓아왔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몰 하면서 뭐 메타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뭐 자체 채널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면은 어느 정도 효율을 좀 내면서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저는 난이도를 따져봤을 때 플랫폼으로 먼저 성장을 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님들도 롱런을 하고 진짜로 돈을 벌고 계속 돼야 저도 힘을 받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다 같이 잘 되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